여러분 반갑습니다. 오픽 15형 프레임 오픽 오리엔테이션 강의로 인사드리게 된 오피아어학원 원장 유예솔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요. 오픽 시험에 대한 간단한 오버뷰 그리고 오픽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오피아어학원의 오픽 프로그램의 특징 잠깐 설명드리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오픽이란 어떤 시험인가요? 컴퓨터로 보는 인터뷰 형식의 말하기 시험이고요. 에바라는 그 인터뷰어 채점자가 나에게 질문을 던질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질문에 답변해주면 됩니다. 에바라는 사람과 내가 편안하게 대화를 한다 생각하시고 시험을 치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픽이라는 시험의 특징은 문법이나 어휘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 아니라 알고 있는 어휘나 문법을 활용해서 실생활에 쓰이는 영어를 얼마나 할 수 있는가, 얼마나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영어를 활용할 수 있느냐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오픽 등급은 그러면 어떻게 나뉠까요? 저희가 크게는 3개로 오픽 등급을 나눌 수가 있어요. novice, 그 다음에 중간 등급인 intermediate, 그리고 마지막으로 advance. 이렇게 3가지의 등급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intermediate하고 advanced만 설명을 드릴게요. novice는 사실상 무등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intermediate low, IL. 그래서 일상적인 소재에서는 문장으로 서술 가능. 거의 1형식으로 답변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렇고 IM1에서 IM3, 여기서 IM1, 2, 3 이렇게 3가지 등급이 Intermediate, Mid 안에 나눠집니다. 그리고 IH인데요. Intermediate High, 복잡한 상황에서 다양한 어휘를 사용해서 사건 설명 및 해결 가능이라고 나와 있네요. 두 번째로 높은 등급으로 좀 취준생분들이 많이 원하시는 등급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등급 AL입니다. Advanced Low. 오픽 시험에서 측정 가능한 최고 높은 등급이 AL이고요. 이 AL보다 높은 등급은 OPI. OPI라는 시험을 통해서만 취득이 가능하고 이 OPI라는 시험은 전화로 직접 미국인 채점관과 실시간으로 통화를 해서 취득하는 등급입니다. 오픽 시험 구성은요, 처음에 20분 동안 오리엔테이션에 들어가요. 그래서 처음에 background survey, 사전 설문, 그 다음 난이도를 설정하는 단계, 그 다음에 시험 방법을 안내해주는 overview of OPIC, 마지막으로 답변 연습을 해보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본 시험에 바로 들어가게 되겠죠. 보다 상세하게는 background survey 사전 설문에서 응시자가 자신의 직업, 주거 상황, 취미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하고요. 직접 선택해서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선택한 항목을 토대로 문제가 출제된다고 하는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한 15문제가 출제된다고 하면은 그 중에 한 절반 정도, 한 6문제에서 한 8문제 정도 내가 선택한 사전 설문에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이외에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돌발 문제라고 해서 전혀 내가 듣도 보도 못한 주제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self-assessment 난이도 설정인데요. 난이도라는 거는 내가 직접 내 영어 실력을 고려를 해서 난이도를 설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난이도 설정이 내가 받고자 하는 등급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난이도가 1에서 6까지 있다고 할 때 1이 더 낮은 등급이거든요. 낮은 난이도, 높은 난이도 점점 이제 선택하게 되는데 내가 가령 3이라는 중간 난이도를 선택했다고 해서 내가 AL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단계를 선택을 해도 되지만 웬만하면 본인의 영어 실력과 좀 부합하는 적정 난이도를 선택하시도록 저희가 권고해 드릴 예정이에요. 그 다음으로 샘플 퀘스천 답변 연습인데요. 실제 시험 진행 방법을 내가 연습해 볼 수 있는 단계예요. 출제 문제는 이제 뭐 날씨에 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아마 출제가 될 거고요. 실제 시험장이 굉장히 시끄러워요. 왜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엄청 목소리를 크게 하고 거의 버럭버럭 소리 지르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시험장 분위기를 좀 많이 파악하셔서 좀 내가 방해받지 않게끔 기술적인 부분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되고 내 목소리 잘 녹음되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하고 넘어가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 다음 본 시험에서는요. 처음에 first session에서 자기소개 포함해서 7문제를 먼저 받을 거예요. 1번 문제가 무조건 자기소개고 나머지 6문제 추가로 또 받으실 거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난이도 재설정이에요. 2차 self-assessment. 그래서 난이도를 내가 1차에서 선택하고 이제 넘어왔다면 7문제 풀어보고 또 2차로 난이도 재조정에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 재조정한 난이도에 따라서 그 다음 문제가 출제가 되게 되는데 이게 second session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롤플레이 포함해서 8문항 정도 출제가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본 시험에서 40분 동안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자기소개 포함해서 7문항인데 간단하게 준비하셔야 돼요. 항상 자기소개는 변별력 자체가 없는 문항이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만 준비해서 바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한 문항당 정해진 답변 제한 시간은 사실상 없어요. 40분이라는 게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꼭 2번씩 들으면서 질문 파악하시면서 또 나의 답변 준비 시간을 좀 버는 그런 전략적인 어떤 선택이 될 수가 있겠죠. 반드시 문제는 2번씩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난이도를 재조정하는 2차 self-assessment.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first session에서 받았던 질문이 너무 쉬웠다 하면은 뭐 더 어려운 질문 달라고 해야 될 거고 너무 어려웠어요 하면 쉬운 질문으로 가셔야 되는데요. 보통 저희는 이제 비슷한 질문으로 계속 이제 가시도록 좀 권고는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내가 너무 어려웠어요, 듣기가. 그랬을 때만 좀 쉬운 질문으로 넘어가시는 걸로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second session. 롤플레이 포함해서 이제 8문항 더 질문을 받을 텐데요. 첫 번째 세션이랑 마찬가지로 이제 똑같이 진행은 되는데 이때부터는 좀 남은 시간을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재청취를 할 건지 아니면 내가 몇 분 남지 않았는데 문제를 2번씩 들을 시간이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 답변 분량을 조율을 하시던지 여기서는 이제 좀 시간 안배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세컨드 세션이고요. 다음에 self assessment 설정이에요. 난이도를 그러면 나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난 듣기를 잘 못하기 때문에 난 아주 쉽게 문제를 받고 싶다 라고 하면 난이도 1이에요. 그리고 나는 영어 꽤 해요. 자신감 있어요. 그러면 당당하게 6을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를 이제 눌러보시면은 샘플 답변 듣기라고 지금 나와 있죠. 이 샘플 답변 듣기를 듣고 나는 대략적으로 이 난이도 1에서부터 6까지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되겠네? 나랑 내 답변 수준이랑 비슷한 거 선택하시면 돼요. 이거는 미리 오픽 홈페이지에서 들어보고 가셔도 좋습니다. 여기 지금 셀프 어세스먼트 예시 답변을 들어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은 저희가 이렇게 추천을 드릴 거예요. 목표 등급이 IL 등급이신 분은 난이도 3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목표 등급이 IM1에서 2인 경우는 난이도 4로 가세요. 목표 등급 IM3에서 AL이신 분은 난이도 5로 가세요. 난이도 6은 선택하지 마세요. 쓸데없이 문제가 어렵습니다. 쓸데없이 문제가 꼬리 질문이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AL을 노리신다고 해도 난이도 5만 선택하셔도 아주 충분히 AL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어렵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픽 백그라운드 서베이인데요. 여기는 이제 내가 나의 취미, 관심사 이런 거를 이제 선택하셔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실제 나의 관심사를 선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는 전략적으로 공부량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background survey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현재 귀하는 어느 분야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내가 실제로 사업이나 재택사업, 교사, 일하 하더라도 무조건 일경험 없음으로 선택하실 거예요. 이걸 선택하시면 업무 프로젝트나 직장 동료와의 어떤 문제, 이런 좀 까다로운 주제를 좀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실 거고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background survey는 그냥 단순히 문제은행에서 출제될 문제를 솔팅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량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기여하는 학생이십니까? 아니요. 그럼 학생 문제도 피해가고요. 예전에 들었던 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수강 후 5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피해가고요. 현재 귀하는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개인주택이나 아파트에 홀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거가 가장 무난해요. 사실 어떤 항목을 선택해도 집 주제 자체가 좀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해도 사실상 이제 관계는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만, 다만 누구와 함께 거주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그 구성원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우스 초월 어떻게 분배하나요? 이런 것들이 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출제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홀로 거주한다라고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4번에서 7번부터는 총 12가지 항목 선택해야 돼요. 세부적으로 어떤 특정 카테고리에서 2개 이상 선택하십시오, 1개 이상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특정 카테고리에서 몇 개 이상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쉽게 답변할 수 있는 항목들 골라놨고요. 12항목 이상 선택하라고 했지만 굳이 13개, 14개, 15개 선택해서 공부량을 확장시켜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딱 12가지만 이제 선별을 한 거고요. 여러분은 여기에 나온 항목 그대로 외우셔서 시험장에 가서 헷갈리지 말고 똑같이 찍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주제를 아예 선택해서 알려드리는 이유는요. 준비해야 될 답변 스크립트 양을 줄이기 위해서 선택해야 될 항목을 정해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당신이 집에서 휴가를 보낼 때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음악 감상도 하기도 하고요. 집에서 영화 보기도 해요. 요즘 TV에서 영화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가실 거고요. 또 당신은 공원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나는 아침에 조깅도 하고요. 가끔은 친구랑 저녁에 걷기도 해요. 그리고 주말에 갔을 때는 나의 가족들과 자전거도 탑니다. 이렇게 유사 주제로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등급 획득에는 유리할 수 있다는 점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저희 오피아 학원의 15형 프레임 학습법 무엇인지 한번 설명드릴게요. 기존에 오피 공부를 하다가 저희 학원에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보통 이렇게 많이 하고 오셨더라고요. 어떤 주제가 자주 나온다더라. 빈출 문제가 이거라더라. 기출 문제가 이거라더라. 여기에 대한 모범 답변을 하나하나 다 만들고 계세요. 그런데 출제되는 문제는 거의 수백 가지거든요. 돌발 주제 자체도 굉장히 자주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 아무리 모범 답변 외워도 그대로 출제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희 15프레임 접근법은 어떻게 되느냐? 오픽 시험에 출제되는 그 문제 유형 자체를 조금 분류를 해서 그거를 15가지로 조금 축약을 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문제가 무엇을 물어보냐에 따라서 15가지 유형으로 문제를 나눠서 그 유형마다의 스크립트를 하나씩만 짭니다. 그러면 총 15가지가 나오겠죠. 이 15가지 스크립트만으로도 충분히 어떤 주제가 나와도 돌발이어도 다 응용해서 답변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스크립트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이게 저희 15유형 프레임 학습법이 가진 어떤 장점이고요. 아무래도 암기량이 수백 가지의 스크립트를 외우는 것보다는 훨씬 암기량이 적은 방식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네, 오픽 오리엔테이션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픽 오리엔테이션 2번째 시간으로
여러분이 오픽 시험에 관련해서 궁금하실 사항들을 모아서 답변 정리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